안녕하세요. 얼굴동 수학세상 유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음이라는 것은 닮아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된다. 그러면 그 도형은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보다는 조금 느슨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완전히 포개져야만 했었지만, 자,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 있으면 된다. 모양이. 예를 들어 작은 정삼각형과 큰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는 크기는 작지만 늘리면 큰 삼각형과 같을 거고, 큰 정삼각형을 축소하면 자, 작은 정삼각형과 같아지겠죠. 이럴 때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닮음이라고 합니다. 자, 닮은 도형은 닮음인 관계에 있는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닮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닮음이라고 말할 때 합동처럼 대응하는 각의 위치를 맞춰야 합니다. A와 D라는 점이 반드시 대응점이 돼야 되는 거고, B와 E가 대응점이 돼야 되는 거고, C와 F가 대응점이 돼야 된다. 위치가 바뀌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춰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때 닮아 있습니다라는 기호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닮아 있다가 유사하다, similar잖아요. 그 S 이렇게 눕혔다 생각하시면 돼요. S 이렇게 눕힌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닮음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합니다. 합동 기호는 어떻게 썼었나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었었다. 자, 그러면 대응하는 점, 대응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보기처럼 닮음이라고 했을 때 A와 D가 대응한다. B와 E가 대응한다. C와 F가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도 A, B가 D, E와 대응을 하죠. B, C는 E, F와 대응을 하고 A, C는 D, F와 대응을 합니다. 대응하는 각은 자, 각 A가 각 D와 각 B가 각 E와 각 C는 각 F와 같겠죠. 되시죠? 그래서 대응하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각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삼각형을 두 개 두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큰 정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정삼각형의 길이가 모두 작은 것은 3입니다. 그러면 각도는 똑같이 60도겠죠. 그다음에 긴 삼각형은 길이가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각은 60. 자, 나머지 다 60이겠죠. 자, 그럼 대응하는 변은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뭐예요? 길이의 비율이 같은 겁니다. 길이의 비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대 5. 대응변이 3대 5면 여기도 3대 5고 나머지 대응변도 3대 5다.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거지 완벽히 길이가 같진 않습니다. 자, 대응 각의 크기의 비는 각각 같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지금 60도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요? 60도죠. 자, 얘가 60도면 얘도 어때요? 60. 그거는 크기는 완벽하게 같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닮아 있을 때 닮은 비라고 하는 것은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비입니다. 두 도형은 지금 닮았어. 유사해 S 이렇게 쓰지. 그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5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길이를 몰라. 근데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대응변이 모두 3대 5, 3대 5니까 얘도 몇 대 몇일 거다? 3대 5가 돼서 길이는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각은 두 배로 3대 5 이렇게 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각은 총합이 예를 들어 얘가 3대 5로 커졌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도이다.
그럼 삼각형 총합이 100도, 100도, 100도면 300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각도는 정확하게 일치하면 됩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 입체 도형도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두 개가 닮아 있다. 닮은 직육면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닮음의 비를 얘는 2라고 하고 얘는 3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자, 요 길이도 2고 이 길이도 3이다. 자, 이 길이도 4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몇이 돼야 될까? 2대 3, 2대 3이니까 4대 6. 그래서 그래 2대 3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는 일정해야 된다. 몇 대 몇으로? 여기는 지금 2대 3이죠. 이 그림은. 자, 그다음에 대응하는 면은 자, 예를 들어 이 앞면을 보고 얘기해 볼까요? 자, 그것은 대응하는 면과 어때야 된다. 이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이어야 한다. 자,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길이비가 2대 3이니까 여기도 4대 6인 거죠. 2대 3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닮은 도형에서 보셨을 때 자,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이 도형이 지금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면 도형에서는 둘레의 길이비도 동일하게 선분의 길이는 m 대 n으로 유지가 됩니다. 닮은 비 그대로. 예를 들어 얘가 3대 5였죠? 그러면 둘레가 9이고 얘는 15죠. 9이고 15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몇 대 몇입니까? 3대 5다. 그 비율은 유지합니다. 근데 넓이는 어떻게 된다? 제곱이 됩니다. 넓이는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됩니다.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길이가 1이었고요. 얘는 2였습니다. 자, 닮아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자,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를 4라고 한번 해봅시다. 1대 2 직각 2대 4가 1대 2니까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1이 나오고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돼서 약분하면 4가 되죠. 자, 닮은 비는 1대 2였는데 닮은 비는 1대 2였는데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4가 되죠. 이유는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의 길이도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고 높이도 몇 배가 됩니까? 이것도 2배가 되니까 그걸 곱하면 몇 배인 거다? 4배인 거다. 그래서 제곱만큼 커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는 어떻게 될까? 몇 배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세제곱한 것만큼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는 동일하게 넓이의 비기 때문에 m제곱 대 n제곱이고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된다? m세제곱 대 n세제곱이 됩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라는 요소가 3개가 곱해지죠. 가로, 세로, 높이라는 3개 요소가 모두 예를 들어 1대 2, 1대 2, 1대 2가 되면 자, 얘는 쭉 곱해서 1밖에 안 되지만 얘는 부피를 구하면서 쭉 곱하면 8이죠. 그래서 2배, 2배, 2배를 곱하면 8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m세제곱 대 n세제곱.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 비는 제곱이 된다. 부피 비는 세제곱이 된다.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우리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삼각형에서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의 조건은 총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3가지는 자, SSS 닮음, SAS 닮음, 지금 익숙하죠? 그런데 얘는 조금 다를 거예요. AA 닮음. 자, SSS, SAS를 얘기하는 동안 합동이 스쳐갔죠. 합동 조건이. 자, 그거는 SSS, SAS, ASA였는데 닮음에서는 왜 길이가 빠졌을까? 자, 닮음은
모양이 닮아 있는 거지 크기가 완벽히 같은 건 아니죠. 크기가 완벽히 같을 때에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1, 합동일 땐 그런 경우만 다루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이를 단정 짓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합동과 다른 느낌인 거예요. 되시죠? 자, 그래서 조건 세 가지가 뭐 있다?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그러면 SSS는 삼각형 세 변에 대응하는 길이비가 일정하다. 길이비가 같다. 똑같다가 아니라 얘가 1대 2면 여기도 1대 2고 여기도 1대 2다. 이런 느낌인 거죠. 비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SAS는 선분의 길이는 비율로 이야기하는 거고 몇 대 몇 비가 같다. 그런데 A는 크기니까 각은 완벽히 같아야 되죠. 크기는 B 몇 대 몇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크기는 같아야죠. 그럼 총합이 변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C 대 F와 A 대 D는 같죠. 그리고 요 끼인각은 어찌 된다? 크기가 완벽하게 같다. 그럼 AA 닮으면 어느 거냐?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각만 같으면 나머지 각은 자동으로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 확대 또는 축소하면 합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이 적용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이 쓰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게 나왔는지는 자, 닮음에서 유도가 된 것이고 자, 요 세 개는 닮음에서 유도가 되었고 자, 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도형의 넓이에서 유도된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고 있어야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일단 증명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길이를 C와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이 길이를 A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BH를 X, CH를 Y, 그리고 이 높이를 H라고 가정을 하고 자, 첫 번째 AB의 제곱은 X 곱하기 A이다. 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1번 내용을 증명할 때 필요한 것은 닮음이라고 했죠, 쌤이. 그럼 요거를 뭐 X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삼각형 두 개를 배치를 해볼 건데 여기를 H로 둘 거고 동그라미 X로 배치를 하죠. 자, A하고 B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C라고 주어져 있고요. 요 길이는 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증명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적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닮은 도형을 기억하시죠? 자, 각의 위치가 같도록 배치. 각의 위치가 같도록 배치. 그렇게 배치해 두셔야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요거 ABC 삼각형을 배치할 건데 일단 이 각은 직각 A, 동그라미 각 B, X각 C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두 도형이 지금 닮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에서 C까지 선분의 길이는 A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B까지의 선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두 도형이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가 일정하겠죠. C 대 A는 X 대 C가 되겠죠. 되시죠? C 대 A는 닮음이에요. X 대 뭐예요? C죠. C 대 A는 X 대 C 비율이 동일하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C 제곱은 A 곱하기 X죠. 그래서 XA라고 일단 써볼게요. 위치를 보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C 제곱이 XA라는 것은 비례식의 성질을 가지고 증명했구나.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게 이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C 제곱은 한 번, 두 번, 일 제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x 곱하기 a로 하면 나온다는 거죠. c제곱은 x 곱하기 a. 되시죠? 이게 닮음, 마찬가지 닮음에서 나왔습니다. AC의 제곱은 그러면 AC의 제곱은 y 곱하기 a죠? 이거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마지막 거는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증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건 자, 어떻게 기억을 해주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증명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A, B의 제곱은 하면 B로 뚝 떨어지죠. 그럼 B에서 출발하는 선 두 개를 곱합니다. BH, BC. 되시죠?
얘가 일로 툭 떨어지니까 요 B에서 출발하는 선 두 개를 곱합니다. 되시죠? 자, AB의 제곱은 BH 곱하기 BC. 그럼 반대로 갈까요? AC의 제곱은 하고 툭 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선 두 개. CH, CB 이렇게 하시면 되죠. AC 제곱은 CH 곱하기 CB이다. 되시죠? 그 다음 AH 제곱은 하고 H로 툭 떨어지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선 BH 곱하기 CH. AH 제곱은 BH 곱하기 CH. 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수학이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기반으로 외워야 문제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나온 거라고 했죠. 넓이에서 유도됐다. 그건 뭐냐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AB하고 누구 곱해도 넓이가 나옵니까? AC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느낌으로 AB 곱하기 AC를 해도 이 삼각형의 넓이지만 자, 여기에 수선이 하나 또 툭 꺼져 있으니까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로 잡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 이렇게도 구할 수 있으니 양변에 1을 곱하고 나면 자, AB와 AC 곱한 거나 BC와 AH 곱한 것이 같다. 결국은 이렇게 곱한 거나 이렇게 곱한 게 같아서 마치 무엇을 쓰는 순서와 같다. 소라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같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자, 외우기 쉽게 소공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자 쓰는 것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외우지 않고 매 문제에 증명을 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증명을 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고 문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